안녕하세요. 토지빙장입니다. 토지 투자 언어, 투자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더라고요. 땅에 대해서 관심사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투자 기초반을 개설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기초반에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늘 그때마다 저거 기초반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정리하기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제가 시간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 편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늘 그랬습니다. 언어만 잘 익혀두고 오시면 좋다. 투자 언어죠. 언어만 잘 익히고 오시면 좋다. 그리고서 투자반에 합류하세요. 이렇게 권유를 많이 하는데 이 투자 언어를 익히는 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개념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법이라 보니, 공법으로 하니까, 이론이나, 어렵다 보니까, 쉽게 중도 포기하시더라고요. 많이. 토지는, 내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하소연은 많이 듣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정규과정으로 오프해서 하기에는 너무 제가 시간이 안 나니까 저는 이제 토지 실무방이라고 디벨로퍼를 하니까 이쪽만 강의해도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안 되겠다 싶어서 많은 분들의 제의가 있어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 줘가지고 유튜브로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책은 거의 뭐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데 한꺼번에 올리는 게 제 적성에도 맞고, 이게 천천히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 타이밍 되면 이제 그만 되면 그때 하겠지만 빨리 올려야 많은 분들이 또 가려움증도 해소되고 또 그 열정도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띄엄띄엄보다는 좀 빠른 시간 내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보시고서 투자 원화를 보시면서 토지에 대한 그 감을 익혔으면 좋겠네요. 있겠고요. 오늘은 무슨 시간이냐면 왜 땅을 사려고 하나요? 첫 걸음으로서 왜 땅을 사려고 하는지 있는데, 내가 지금은 요것은 10년인데 한 15년 전에 쓴 칼럼입니다. 한번 칼럼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토지의 투자 오래된, 오늘 2018년이죠. 2018년에 이게 블로그 그때 했던 건데 게시된 내용 역시 10년 전에 쓴 칼럼이에요. 이 책에 있습니다. 이 책이 당시에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진짜입니다. 1위 했어요, 1위. 그 당시에 책에 부동산 책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언제냐면 2008년? 9년? 그때 나온 책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부동산 책이 없다 보니까 참 많이 팔렸어요. 인세가 상당했습니다. 인세가. 그러니까 밀렸습니다. 이게 예스24에서. 뭐, 밀려한 적이 한 달 정도? 밀려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출처 없이, 이때부터 2008년, 9년에 있었으니까 15년 됐잖아요. 그때 출처 없이 많이 이 내용들이 각색이 돼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원래 제가 원작자인데, 그죠? 원래 제가 원작자인데 많이 각색이 돼서 올라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제가 뭐 요즘에 정리하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야죠. 앞으로도 예전에 쓴 칼럼이라든지 출간한 내용 다 개시할 겁니다. 바꿔가면서. 그래서 이 정규과정 교재에서도 이제 바꾼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라는 것이 매력이 토지 지식과 경험이 쌓이는 만큼 보이고 돈이 된다는 것이 매력인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정책에 좌우하지만 이 토지는 정책에 조금, 정책도 물론 굉장히 큰데 그래도 그 정책을 과 더불어서 어떤 자기만의 투자 방식으로, 자신만의 투자 방식이 있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토지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셀프죠. 뭐, 어떤 지목만 변경한 전문가 하면 계량의 행위 환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셀프 방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토지 투자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역시 수업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비하인드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수업료가 많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보니까 출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엑시트죠. 지금 엑시트를 한다고 하죠. 이 전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무슨 수를 안 써봤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전략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왜 했겠어요? 수업료를 최소화시키려면은 다양하게 해야 되겠죠. 그 상상 초월한 전략들도
많이 제가 했었던 이유가 이런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이 온라인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비하인드 노하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편법인지 불법인지 뭐 적법인지 구분상에서 많다는 거죠. 요놈을 배우기 위해서 멀리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분들은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론이라든지 법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 건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 엑시트 방식은 쉽지 않겠습니다. 이게 잠깐 강의 수식을 전달하면 제 강의는 토지를 모르는 분야이 상당히 복잡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언어가 안 되면 최소한에 제가 언어를 얘기하면 알아들을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죠. 토지를 모르신 분에게는 투자하지 말라고 하라는 것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대충 감 잡으셨죠? 토지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시면 제가 운영할 밴드도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도 있습니까? 영상도 유튜브도 있고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강사님의 기초 강의 먼저 듣고 오신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있고 그럼 이제 본론을 갑니다. 땅을 보는 8가지 노하우 예전에 쓴 칼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상당한 이게 노하우라고 했으니까 상당한 지식 노하우였는데 지금은 아주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내공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왜 땅을 사는 데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8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땅을 사려는 목적은 땅을 사고 용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용도에 맞는 땅을 사는 건 중요하죠. 크게 실수요자가 찾는 사용수익의 목적과 보유, 개발 목적을 사들은 투자 목적을 나눌 수 있고 보유 기간은 3년이냐, 단기냐, 중기냐, 중장기냐로 분류할 수 있다. 땅을 사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상담하다 보면은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수익률만 노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인트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땅을 보더라도 전원주택 용도를 접근하는지 아니면 주말 용도를 접근하는지 단지 무단독으로 할 건지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으면은 토지 투자가 굉장히 어렵죠. 오랜 시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땅을 사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공법적인 물리적으로 법률적 현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된다 그죠. 공법적 내용은 일단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 그래서 제가 톡에서 사례 분석을 한 이유가 이거 아니에요. 공법적으로 사례에 이거를 케이스죠.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톡에서를 너무 오랫동안 붙들면 안 되고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적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관련 법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국계법, 수도권 정비계법, 개발지원경법, 농지법, 정비법, 산림법, 한지와 초지법, 자연공원 뭐 엄청나게 많죠. 이런 것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하는 거죠. 그래서 힘을 기우고 김서방 찾기죠. 이거 공부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이거 공부를 읽어 많이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이버나 구글에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경계, 현장납사 중요성도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땅을 보고 마음에 들지만 등기부등본 보는 순간, 그러니까 이런 해석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 해석하는 힘이 어려우면 어렵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건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소유권자나 여러 명의 공유지분에 대한 것도 어렵고 이런 거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 뭐 그만큼 그 투자 수익이 적고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파트 같은 것도 이런 것도 하지만 토지에서는 이런 거 하는 것이 더 버거워하더라고요. 있겠고요. 불법적으로 하자 없고 물리적 법률적으로 안전한 땅을 사는 것은 리스크가 없겠지만 때로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략하여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땅을 매수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고 있고요. 세 번째는 환경 친화적인 문제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게 제가 15년 전에 쓰는 얘기인데 앞으로 더 환경 친화적인 것으로 이제 합니다. 이제 환경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에 들고 조건은 좋지만 주위 환경이 좋지 않아 제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특징인 부동산 자연의 변화를 위해서 뭐 혐오설 있다든지 위험성, 기피설 있으면 피하는 게 상책이죠. 쓰레기도 일자, 종말철 일자, 뭐 화장자 이런 거 있으면은 어렵죠. 제가 이제 이만큼 혐오설도 쭉 있습니다.
혐오설이 없는 걸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적인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시골 땅의 경우는 접근성은 도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도로가 중요하죠.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네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거시적으로 호재가 있는지, 개발 가능성 전망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개발 가능성을 하면은 토지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변 환경, 개발 전망과 투자 회수 가능성, 이게 황금성이죠.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제가 15년 전에 글 쓴 그대로입니다. 이거 고속도로나 지방도로 또는 포장공사, 그래서 인터체인지 IC, 터널, 설득노선 순서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형 프로젝트는 그 추진해서 하기 때문에 좋은 호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뭐 이렇게 단기간 세월 소진에 명지가 도로를 접한다든지 실무업도 이만한 도로 개설이 된다든지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린다든지 뭐 여러 풀린 사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였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공부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이게 저는 뭐라고 하냐면 플랜 A 투자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플랜 B 투자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플랜 B 투자는 뭐예요? 출구 투자죠. 이게 뭡니까? 엑시트가 안 되는 투자는 진짜 이거는 아닙니다. 엑시트가 돼야 돼요. 출구 전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플랜 B 투자를 더 우리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잖아요. 제가 또 많이 하자 분석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는 내용들이죠. 여기 있고요. 6번에 이제 보면은 개별적인 특정, 장점을 발굴해야 됩니다. 땅의 활용성에 완벽한 땅은 강남, 명동, 상가, 아파트 등이 나왔지만 활용성이 완벽하죠. 그만큼 모든 것을 갖춘 땅은 매우 드물고 뭐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전문가나 토지 개발업자는 목적과 용도의 절반 정도 적합하면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구입해서 100%를 만들어가는 거죠. 리모델링하고 지목 변경하고 쓸만한 물건을 만들어서 제값 또는 몇 배의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버는 거죠. 땅의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한다면 쓸모없는 산비탈에 근사한 펜션이나 전원단지를 지을 수도 있고 쓸데가 없는 듯한 높은 산에 깎아서 뭐 정신병원이나 기도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장점을 발굴하는 것이 좋습니다. 15년 전에 쓴 글입니다. 이게 그래서 상품화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나오네요. 가격이 제일 어렵죠, 사실. 그래서 흥정할 수 있는 힘, 이게 필요합니다. 가격 파악하는 것도 힘이죠. 흔히들 땅값은 지주가 부르는 값이 시세라고 합니다. 그만큼 바로 옆에 붙어 있어도 땅값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땅은 원하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다르고 다분히 주관적인 면도 개입되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최고 5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토지를 대체할 수 있는 희소성이 없어요. 희소성이 있거나 최적의 조건을 가진 입주자면 이웃에 있는 토지와는 차이가 뭐 집값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거나 희소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있으면은 없는 것은 이제 희소성이 있는 것을 찾으면 어렵다는 거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명지 앞에 도로변과 접하신 토지나 국립공원 바로 밑에 계열과 남양 전원터인지 이축권은 부른 가격 정도로 인근 시세에 비해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땅값을 알기 위해서 공시지가도 알아야 되고 원래 시세도 알아야 되고 매도가도 알아고 많은 사례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는 어플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지금은 이제 투자에 옛날처럼 리스크 관리는 이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없을 때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게 비싸게 사는지 싸게 사는지. 그래서 예전은 투자 어려웠죠. 토지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농망하고 농지연금이 이게 2010년 정도에 나왔거든요. 2010년. 이때부터 이제는 토지 투자도 안정성 있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요게 이제 규제가 완화되면서 됐어요. 요거다가 이제 2014년인가요? 13년인가 14년에 주말농지가 나왔죠. 그래서 그 다음은 조금씩 농지 규제가 완화됐죠. 규제가 완화가 연불농지도 뭐 완화가 된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지 투자가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사실 이 이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시세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2010년부터 농막, 농지연금, 뭐 주말농장, 농지규제 완화, 뭐 농업법인 여러 가지가 이제 되면서 토지 투자도 이제는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약간 범용성이 생겼죠. 뭐 아직은 아파트나 뭐 상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토지 투자도 많이 젊은 분들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죠?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고수라면은 평균 단가를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뭐 시세 알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이 생겼죠.
자신만의 잘하는 지역을 자꾸 공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임장을 자주 가라는 이유가 딱 심심하게 침대에 누웠어요. 그 지역 동네가 천장에서 보여야 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어디에 뭐가 붙어 있고 뭐가 붙어 있고 그게 돼 있어야 나중에 또 어떤 기사가 나오다든지 정보가 나오면은 뭐가 맞출 수 있어? 그냥 퍼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딱 나왔는데 괜찮네, 아니네, 이게 딱 나오죠. 임장을 가지 않는 거는 정말 토지투자에서는 빵점입니다. 빵점. 빵점이에요. 한 번, 두 번 가보셔가지고 그 동네가 뭐가 붙어 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보가 나오면은 업데이트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은 7번의 부분은 예전의 기준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8번에 땅도 궁합이 있습니다. 끌리는 땅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왠지 떨떠름하고 그러면 하자는 게 나아요.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펀펀한 투자, 즐거운 투자가 돼야 돼요. 펀펀. 즐거운 투자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도 번번이 어그러지고 원치 않은 땅에 나에게 들어와 소자를 타는 걸 종종 보면은 땅에도 궁합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냥 원치 않은 땅을 올 수도 있습니다. 억지일까? 똑같은 땅을 보고 값도 마음에, 을도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 값은 마음에 들고, 을은 마음에 들고, 원하는 목적과 기호에 따라 다르고, 같은 투자도 따라 다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 타임에 따라 다른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인허가 미끄러지는데, 포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용도가 바뀌어서 내는 것도 있고, 참, 궁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땅 찾고 여러 걸 잡삼셔도, 유독 마음에 끄는 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물론 세두는 것좀 좋았죠. 만약에 왠지 끌린다면은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땅 투자 성공한 사람 미끄동성을 보면은 땅을 보면은 편안함과 안정감 준다고 합니다. 저도 딱 갔을 때 느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느낌이 왠지 사고 싶은 느낌이 아닌 게 그러면 저는 그냥 돌아옵니다. 그냥 이유가 있더라고요. 촉이라고 하나요, 그걸? 촉? 느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땅을 선택하는 것은 잘 사는 게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느낌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임장을 많이 다녀야 됩니다. 역시 일주일에 1, 2회는 자주 근교든 어디든 땅 보러 갑니다. 왜냐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동안에 이걸 확인하는 거죠. 땅 살아간다기보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동네가 어떻게 변했고 지역이 어떻게 변했고 이거 어떻게 관통되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가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들면은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봅니다. 이런 내용으로 15년 전에, 지금 15년 전, 2008년에, 2023년이니까 2008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이게 2008년에 책 내용입니다. 맞죠? 그때 당시 베스트셀러였죠. 15년 전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꽤 쓸만합니다. 그래서 8가지 팁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팁 외에 지금은 오페수라든지 인허가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많은 노하우가 필요해요. 주목 변경이라든지 계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15년 전 내용을 끌고 온 이유는 이제 우리가 투자식을 내푸는 것이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길목을 잡는 투자도 있겠지만, 개발 호재 이것도 있지만, 길목 투자 있지만은 최하의 경우에는 수익을 내는 토지 투자를 생각해야 된다면은 엑시트 전략을 할 수 있는 투자, 그렇죠? 그래서 토지는 우상향으로 합니다. 늘 공시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금 남들이 왜 그래도 안 하는가? 모르니까. 뭘 몰라요? 투자 언어를. 그렇죠. 이걸 모르니까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앞으로 4차 산업이나 6차 산업이 들어가면은 토지 활용도가 더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토지 시장은 향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 그래요. 토지 시장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유망한 그 투자처에 우리가 탑승을 해야죠. 탑승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 언어에 자꾸 익숙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예전에 15년 전에 있었던 그런 칼럼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토지 투자를 접근하였구나, 이렇게 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